안녕하세요. AI가 우리 교실 안으로 정말 성큼 들어와 버린 시대잖아요. 과연 이런 때 우리 인간의 독창성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오늘은 문화평론가 김민정 님이 쓰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를 바탕으로 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요, 정말 강렬한 한 문장으로 시작돼요. 바로 드디어 그분이 왔다. 뭔가 엄청난 존재가 나타났다는 걸 알리는 것 같죠? 이 한 문장이 바로 지금 교육 현장에 불어닥친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과연 그분,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그 손님은 챗GPT입니다. 조용하던 대학 강의실에 이 보이지 않는 손님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교수와 학생 모두 엄청난 혼란과 긴장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모든 규칙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얘기겠지 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기사를 쓰신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학생 3명 중 2명은 챗GPT를 써봤고요. 4명 중 3명은 나 과제할 때 이거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가 정말 코앞에 닥친 겁니다. 이 표현이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학생이 갑자기 구글보다 똑똑하고 일타 강사보다 친절한 개인 조수를 데리고 수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옛날 방식의 강의가 과연 통할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사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영화 알라딘입니다. 챗 GPT는 마치 램프 밖으로 나온 요정 지니 같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한 번 램프 밖으로 나온 지니는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변화는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자, 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앞에서 교육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수님이 지식을 막 전달해주면 학생들은 그걸 열심히 외우는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 지식은 미리 배워오고 교실에서는 오히려 교수님이 가이드가 되어서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건 이제 AI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교육의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기사에서는 AI와 싸우는 대신에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빈치 러닝입니다. 다빈치 러닝, 이름은 좀 거창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꾸로 교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지식 습득은 수업 전에 AI 같은 도구를 써서 각자 미리 끝내고요. 정말 귀중한 수업 시간은 동료들하고 같이 더 깊이 파고들고 토론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쓰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로 어떻게 학생들의 독창성을 키운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스토리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이런 식의 창의적인 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와, 문제만 들어도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죠? 실제로 이게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입시 문제로도 나왔던 유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독창적인 문제를 줘도 많은 학생들의 결과물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어떤 틀이나 클리셰에 갇히기 쉽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리 다이어그램이 등장합니다. 스토리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이야기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3가지 축을 딱 놓고 각 요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변수들을 표로 쫙 정리하는 거죠. 전문 시나리오 작가들이 쓰는 드라마티카 프로라는 프로그램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 직접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설정으로 쌍둥이 이야기를 만든다고 쳐요. 근데 이 쌍둥이가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 노인이냐, 청년이냐 이것만 바꿔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심지어 한 명은 남한의 인기 유튜버고 다른 한 명은 북한의 꽃제비라면요? 와, 벌써부터 이야기가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말 그대로 창작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넓혀주는 마법의 표 같은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요,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AI를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경쟁자로 볼 게 아니라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협력자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의 창작 과정은 이제 이 세 단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아주 좋은 질문을 던진다. 둘째, AI가 내놓은 답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옥석을 가려낸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핵심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력과 창의력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정답을 많이 아는 똑똑한 사람보다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챗 GPT라는 이 엄청난 램프의 요정 지니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니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보여주는 능력이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AI라는 이 강력한 지니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과연 어떤 주인이 되시겠습니까?